자, 안녕하세요. 닥터하무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를 2번 걸린 사람의 이야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기 전에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논문에 좀 참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JKMS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나름 뭐 좋은 논문에 실렸는데요. 내용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공저자로 좀 참여한 거고 특별한 건 아니고 대부분 이게 초기에 나온 건데 초기에 161명의 입원 환자들 연구한 거거든요. 뭐 특별한 거 없고 꼭 필요한 거는 이게 PCR 검사, 아마 이건 앞으로 확인을 못 할 거니까 대략 한 20에서 32일 정도 양성이 나오더라. 뭐 이 정도 말고는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뭐 제가 참여한 거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보면 후천 면역이 있죠. 몸에 이렇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선천 면역과 싸우고 뒤에 후천 면역과 싸우면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간이 얼마냐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의 피크가 되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중요한 거는 이런 후천 면역, T세포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 우리 홍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고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앓고 나면은 거의 평생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한두 번 정도만 해도 거의 뭐 걸릴 일이 없죠. 평생 동안 면역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럼 감기는 어떤가요? 자, 전 감기를 달고 살아요. RSV 바이러스라고. 요 바이러스는 한 겨울 내에도 수차례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여러 번, 요놈은 여러 번 똑같은 강도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는 1년 이내 재감염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학계 정론이죠. 킹스 college 런던에서 봤더니 3개월 지나더니 항체가 상당량 감소하더라. 거의 디텍션 안 될 정도로 감소하더라. 그러나 면역력이 없어지진 않더라. 왜? 우리가 있다.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력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 이론이 맞다면은 두 번째 만약에 감염이 되더라도 첫 번째보다는 경증이 될 것이다. 왜? T세포, B세포는 이 코로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스의 경우 한번 볼게요. 17년이 흘렀어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사스와 싸우는 T세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맞다면은 T세포의 기억은 굉장히 훈련된 요 T세포의 기억은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코로나도 한 번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T세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년이 지나서 재감염이 되더라도 훨씬 경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할 수 있죠. 같은 코로나인데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예방 효과가 있나? 자, 실험실 수준에서 연구해요. 이건 여러 번 증명된 게 아니고 실험실 수준에서 봤더니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T세포를 지금 유행하는 놈과 싸우게 했더니 반응하더라. 요 놈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했더니 반응이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상대적으로 경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이게 뭐 사실 증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교차 반응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 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 재감염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학계의 의문이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보고됐죠.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 임상 감염병, 뭐 어쨌든 이런 건데요. 어쨌든 4개월 전에 홍콩의 젊은 남자가 한번 걸렸어요. 이 사람은 그때는 입원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회복해서 퇴원을 하고 가지 말라는 스페인 여행을 또 갔다 왔네. 갔다 왔더니 또 걸렸어요. 또. 근데 바이러스 균주가 다르더라. 균주 좀 약간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 그랬죠. 다른 균주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우리 T세포, B세포들이 좀 더 잘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거의 증상이 없이 경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염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끝났다. 이건 동물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이런 몽키들이 또 한번 희생을 해줬죠. 그럼 항체가 고갈되면 재감염 되나? 항체가 고갈되면 재감염 위험이 높아지나? 중국에서 175명 회복 환자를 봤더니 30% 항체가 없더라. 즉 항체하고 관계없이 B세포, T세포, B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만약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겠죠. 옛날엔 뭐 없었겠어요. 이런 삼국지 게임 하다 보면 역병 유행하는데
요런 역병이 유행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때는 뭐 대규모로 걸렸겠죠. 뭐 의원 가서 뭐 진맥하다 또 걸릴 거고, 뭐 대부분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거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요때 인구가 굉장히 적었죠. 이때 조선시대 왕이 평균 46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추측하는데 조선시대 1800년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 이런 역병이나 독감 같은 것들이 유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인구가 줄고 이런 것들이 반복했겠고,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았겠죠. 아마 저도 이제 아마 거의 뭐 이때 되면은 조선시대 살았더라면 거의 뭐 죽을 나이에 임박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마 이게 근데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아마 보정을 좀 했어야 될 거예요. 훨씬 더 살았을 건데, 그 잘 먹고 잘 살던 왕이 46세밖에 못 살았다는 걸 보면은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거의 뭐 이때보다 2배 이상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봤고, 이때 걸렸으면 어땠을까. 거의 전 인구가 감염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 감작됐고 두 번째 감작됐을 때는 훨씬 경증으로 오고, 또 다음 세대가 되면 또 경증으로 오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감기 바이러스처럼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닥터감치였습니다.